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를 맡게 된 세종배단위교회 남부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정들 둘러보니까 데이트 단계에서부터 좀 적절한 조언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가지 정도 데이트 단계에서 알고 있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데이트의 빨간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데이트 단계에서 학대가 있다면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폭력을 통한 위협, 또 강제성을 띤 성관계, 또 계속되는 비난과 조롱이 있다면 그 데이트 그만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보편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참 어디서 어디까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잘못됐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멈추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말싸움. 말싸움 할 수 있죠. 저도 데이트할 때 많이 다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말싸움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나친 염세주의, 또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 또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상대, 이런 상대들도 다시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질투하는 사람. 사랑은 질투를 동반하죠. 그러나 지나치게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서 어떤 문제는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치 못한 감정 표현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정 표현이 너무나 결여된 사람, 극단적인 감정 표현에 익숙한 사람, 이런 분들은 데이트 상대로서 좋은 상대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한번 좀 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두려움 때문에 지속되는 관계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 줄까 봐 못 헤어지고 내가 절교하자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너무 무서워서 그 데이트를 계속해서 끌어간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홉 번째, 지나친 집착과 통제가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지나치게. 또 외모에 대해서 비판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 저도 비판적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비판적이지는 않습니다. 존경과 신뢰가 결여될 만큼 서로 가운데 비판적이라면 역시나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11번째, 직장의 변화가 너무 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또 금전을 빌려 쓰는 횟수가 너무 많다면 역시나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의사도 진단할 수 없는 신체적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사람. 13번째, 상대나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의존하는 사람, 감정적으로라든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도 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번째, 잦은 부정직한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거짓말하는 것들, 무엇인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또한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죠. 그러므로 그 중독과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트의 빨간 신호등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남부현 목사님, 늘 들을 때마다 생동감이 있고 참 지혜에 대한 보고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 말씀을 따라 우리 패널들이 다음 단계 이야기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패널들 소개부터 해주시지요.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원복음화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비전교회 섬기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사회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5가지의 그 주제에 대한 이렇게 세분적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한번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데이트에 대한 빨간 신호등을 미리 발견하고 계속해야지 될지 또 그만둬야지 될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좋은 지침을 내려주셨는데요. 오늘 절반만 하신 거죠? 네. 우리 한번 박근식 목사님부터 데이트를 하시게 될 때 그 데이트의 정의가 뭘까요? 어떤 감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데이트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데이트 그러면 일단은 뭐 사랑이 또 전제돼야 될 테고,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는데 사랑하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다 수용할 수도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데이트가 시작되는데 같이 살아온 그 삶의 그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또 문화적인 배경이나 또 지식적인 배경이나 또 삶의 그 양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나치거나 너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은 멈추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 듣고 정말 헷갈리네요. 정말 데이트는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왜 어려운가 생각했더니 같이 둘이 다른 상황 속에서 만나서 살다가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데이트를 하는 것인데 정말 성경에서 명령한 것은 서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한 몸을 이뤄서 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첫 단계가 데이트인데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강의 듣고 참 어렵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만큼 고민을 하고 데이트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어렵네요. 네. 바울과 신라의 이중창은 옥문도 열었거든요. 네.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어그러진 소리는 갈랐음을 의미했거든요. 참 두 사람이 하나 돼서 소리를 좋게 말한다는 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병우 목사님. 네. 데이트. 네. 데이트하면 일단 설렘이 좀 있지 않나요? 예. 풋풋한. 아직도 그런 마음이 네. 저는 이제 청년들 이제 신방을 가끔 뭐 이렇게 데이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데이트를 할 때 우리 남부현 목사님 이런 좋은 자료를 잘 이렇게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데이트를 하는데 너무 예의 없는 데이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자기 주장을 펼친다든가 뭐 여기 뭐 다양한 이야기 있었지만 그래서 서로에 대한 예의나 배려 이런 것도 데이트에 중요한 게 아닐까. 되게 중요한 설레임이고 이렇게 관계 안에서 좋은 그런 그 접촉점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이후에 결혼하고 가정을 하는 건데 그 시작 전부터 좀 이렇게 잘 돕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고 또 데이트는 역시나 설레임이 아닐까. 예. 사실 심드렁해졌다라고 하는 건 참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맞습니다. 예,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데 그 부푼 기대.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광현 목사님. 네, 저는 오늘 우리 남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너무 이런 네. 말이 들으면서 원만하다라는 말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즘 시대가 자녀가 한 자녀든지 두 자녀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탁월한 능력들이 있는데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또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들이 매우 훈련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냥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게 된다든지 완전히 내가 독점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빠져나가서 내가 좋은데 저 사람도 함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야 신랑감 만날 때 신부감 만날 때 부모가 어떤 분인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를 잘 살펴라 하면은 저는 젊었을 때 그 소리 들을 때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러면은 기구한 운명 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결혼도 못하란 말이요? 왜 그렇게 편협되십니까? 했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이제 정년기 자녀를 두게 되니까 제가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소리를 내가 자녀들에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원만하다는 말, 사랑받으며 자랐다,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극단적이라든가 너무라는 말인가 지나치게라는 말은 우리가 지나치게 사랑하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집착과 소유로부터 사람들이 고통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보현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남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혹시, 예. 아니 제가 이제 빨간 뭐, 신호등, 파란 네. 신호등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빨간 신호등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도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뭐 물론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주변에 어떤 가정을 보니까 참 저 친구들 데이트 단계에서부터 좀 확실하게 잡아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상황이 있어서 좀 그렇게 못했는데 역시나 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좀 정해봤고요. 역시나 믿음직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최근에 많이 들었고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데 시대적으로 어떤 한쪽도 건강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네. 뭐 가장 비근한 예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가정들 속에서 자라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둘이 만나서 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정이라는 주제가 너무 방대해지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런 지침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먼저 좀 건강해지려는 발버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만큼 노력하고 또 자기만큼 건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역시나 사랑과 신뢰, 네. 믿음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관계 안에 있는 평안함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 네. 도움 말씀도 이렇게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남 목사님과 우리 패널들, 귀한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마시멜로 이야기를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 미륵부죠, 우리. 그런 책도 나오지만 15분 있다가 요거를 먹으면 하나 더 줄게.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그거를 미리 까먹는 거죠. 나중에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미리 까먹었던 아이들은 잘 안 풀리고 그 15분을 잘 참는 아이들의 뒷조사를 해봤더니 걔네들이 잘 앞날에 풀려져 가더라. 그런 내용들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뜨겁지만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조금 절제하는 것이 오늘날의 데이트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우리 패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빨간 신호등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를 콕 집어서 쳐다보시고 박 예. 목사님 먼저 하셔도 되는데 네네. 저 경험인데 정말 안타깝고 후회스럽지만 뭐 지금 저희 아내에게는 그렇게 안 하니까 저도 데이트를 이제 여러 번 해봤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데이트 많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경험적으로 그렇죠.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표현처럼 지나친 절대 이런 것만 아니면 근데 저도 과거에 어릴 때는 지나치게 상대방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모나 옷 입는 거, 뭐 짧은 스커트 안 돼, 뭐 이런 거, 파마 안 돼, 생머리여야 돼, 뭐 이런 거, 옷 입는 것도 좀 이렇게 예쁘게 입어, 자꾸 꾸미게 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별을 통보받고 제가 헤어짐을 딱 이렇게 그 자매님이 잘하신 건데. 그렇죠. 스탑한 거 스탑. 이걸 배운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배웠나? 그래서 이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릴 때지만 20대 중반 뭐 이때지만 지나치게 제가 그렇게 간섭하고 요구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친구는 머리를 뭐 자른다든가 파마를 할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나는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못하게 하니까 남자친구가 남편도 아닌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남자와 여자의 지나친 요구가 있게 될 때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네. 그러나 지금 있는 사모님 더 훨씬 백대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더 많은 분을. 우리 박근식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빨간 신호등인데 파란 신호등도 있잖아요. 네, 파란 신호등 말씀해 주시죠. 있는데 지금 황혼이혼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 빨간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그 가부장적인 그 문화 속에서 눌림 속에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자유로우고 싶다 해서 황혼이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은 정말 이 빨간 신호등을 좀 귀담아 듣고 정말 첫 단계부터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집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민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저 사람은 데이트 상대가 저 사람 내 사람이야라고 이제 아마 먼 데이트 단계인데 진도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고착화시키려는 아주 그래서 내 사람을 꼭 만들고 말리라 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도라는 말을 저는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트 단계가 있어서 결혼 단계까지 가려면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한번 만난 그 사람이 떠나면 안 되고 그 사람하고 꼭 이렇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고 이런 약한 마음들이 있어서 또 그런 피해가 있는 것도 같고 좀 가볍게 데이트는 그야말로 가볍게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면서 대화로 하고 이 결혼 상대가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좀 더 많은 기간을 두고 데이트 기간을 좀 늘려가고 또 좀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 좀 실수를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 네. 그게 데이트에 필요하시겠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 네, 저는 오늘 이런 강의, 이런 류의 강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야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알게 되거든요. 이런 강의를 듣지 못할 때는 자기 고집에 빠져 있고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사랑은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선교지에서 외국 아이들이 잘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처음 만나서 첫 마디가 우리 집에 오늘 이 아이가 놀러 왔는데 Hey, do you like this? Do you like this? 이거부터 시작해요. 내가 좋으니까 이거 가져가 아니라 너 이거 좋아하니? 이거는 좋아? 하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맞춰준단 말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맞춰주면 되고 이 사람을 막 강제하고 협박하고 내 소유로 만들고 내 좋아하는 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사랑하니까 내가 바뀌어지고 나를 바꿔서 이 사람 좋게 하는 게 사랑이다. 그 개념부터 정리한다면 정말 데이트에 녹색 신호등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이 생각됩니다. 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방식대로 좋아하는 것,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아주 좋은 조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보영 목사님도 예, 아니 저는 이제 발표는 했는데 네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예를 들어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청년을 둔 부모가 있으신데 네. 우리 자식 보니까 이게 15개 중에서 한 13개가 해당돼. 절망하실 거 아니에요. 네. 또 당사자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뭐 15개 중에 한 7, 8개가 내가 해당돼. 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건강해지셔야죠.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본인이 건강해지고 본인이 균형 잡힌 삶을 살고 본인이 좋은 데이트 상대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저희를 새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리스트라고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좀 높아심이 생겨서요. 이거 뭐 좌절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헤어져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 뭐 과거에 이렇게 집착했던 분도 또 이렇게 좋은 사역자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균형 잡혀지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아마 뜻이 데이트에 서투르기 때문일 겁니다. 네. 아, 네. 마음은 뜨거운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런 실수들을 빚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상대방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한번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네, 네, 네.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다. 네. 예. 네,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실수를 안 하고 싶어요. 뭐냐면 상대방을 저의 좋은 파트너로 인정 안 했던 거예요. 동등한 인격으로.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났어. 뭐 이런. 네가 나 먼저 좋아한다 했잖아.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저희 아내에게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면서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민병우 목사님도 상당히 가부장적인 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어쩔 수 고향은 없는 묻지 않습니다. 시골에 태어나서 예. 우리 박근식 목사님 어떠세요?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가정들이 화목해져야 되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서야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가정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결국 데이트를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저는 이 땅에서의 천국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가정 천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꼭 데이트 상대자로 첫 선정을 믿는 사람 중에서 좀 선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가는 길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더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목표로 해서 젊은이들이 상대를 선택하고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경건한 우리 박 목사님은 이 말씀하실 때 보면 결혼을 전제한 미팅. 네. 예,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모한 얘기지만 우리 젊었을 때 그 바람둥이 같은 사람들 보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전제한 만남이라고 하는 건 절제와 근신을 갖다 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네, 데이트는 젊은 사람들이 하죠.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열정적인 거 좋은데 좀 변덕스럽다거나 지나치다는 것 빼고 평안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불안정하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을 자주 옮긴다든지 휴대전화 번호가 계속 바뀐다든지 이렇게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평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찾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사람 되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좋은 데이트하는 비결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 목사님. 네. 아무튼 아까 백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책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네. 또 그런 설교들, 세미나들, 강의들 동영상도 요즘에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지식들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부 이렇게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실수담과 성공담을 어우러서 좋은 덕담과 권면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아무래도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과대 포장되어진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결혼 이후에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어느 정도 정직하고 아름다운 고백과 그런 교제가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좀 질러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자가 늦게 들어오면 변했나 봐. 딴 여자가 생긴 거야.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앉자마자 우리 헤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울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대화와
마음의 교감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청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같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